자, 205번부터는 이제는 시민사회 공동체 NGO 일로 들어갈 겁니다. 시민들이 이제 참여할 겁니다. 이론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유거버넌스 신국정관리론.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 보니까 행정의 재정치화라고 그래요. 자, 공무원과 기업을 비교한다면 공무원이 민주 쪽이고요. 오히려 기업이 능률이나 전문 쪽이에요. 근데 시민과 공무원을 비교한다면 시민이 오히려 민주 쪽이 주인이니까 민주 쪽이고 아마추어고요. 공무원이 전임직이니까 얘가 더 전문가들이에요. 능률적이고요. 그래서 누구하고 비교하는가? 정부와 기업을 비교할 것인가? 정부와 시민사회를 비교할 것인가? 그 얘기다. 자,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건 대의제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소외계층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거야. 다수결이니까. 이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근데 시민들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정책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증대되면 될수록 시민 참여는 어려워져요. 시민이 참여해버리면 오히려 행정에 뭐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205번은요. 행정의 복잡성과 전문성은 시민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06번입니다. 정당이든 시민사회든 비공식이야. 공식이라는 건 법적 권한이 있고 법률적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정당이나 우리들은 그런 권한은 없지요. 정당과 함께 시민사회는 비공식이고요. 어쨌든 소수 약자 인권이나 재산 침해에 대한 대변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오니 뭐가 틀렸다? 요 공식이라는 단어가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정당도 비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이런 비영리 조직, 비정부 조직은 정부와 비교할 땐 비정부로 나올 거고 기업과 비교할 땐 비영리로 나와요. 우리는 행정학이다 보니까 되게 비정부 그래요. 근데 법에는 비영리니까 세금 감면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영리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되게 법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지만 우리 행정학에서는 되게 비정부라고 그래요. 자, 이런 비정부, 비영리는 시장과도 다르고 국가와도 달라요. 시장은 가격과 경쟁 논리가 적용되고 국가는 강제적이잖아요. 근데 얘는 자발적이야. 자율적이야. 시장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지만 이 친구들은 분배하지 않습니다. 이익의 비분배성, 그 다음에 공익추구. 그래서 자율성과 자발성, 참여 개방성 같은 건 정부와의 차이점. 반면에 공익추구라든지 이익의 비배분성은 시장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207번은 맞았죠. 207번은. 그 다음에 이런 비정부가 왜 만들어지는가 물어본 게 많습니다. 이론이 많아요. 첫 번째가 이제 정부 실패 이론, 공공재 실패 이론이야. 기존의 공공재가 잘 못 공급하니까 NGO가 대신한다는 거고요. 반면에 시장 실패 이론이 바로 시장 신뢰 이론이에요. 영리 기업의 물건은 못 믿겠다는 거야. 이러니까 차라리 NGO가 공급하는 물건을 믿겠다는 게 신뢰 이론, 시장 실패 이론이에요. 반면에 소비자 통제 이론은 이게 아니고 뭐다? 혼자 어떻게 내가 대기업을 상대합니까? 내가 삼성 기업하고 내가 소송을 할 거야.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겨, 그거. 그러니까 차라리 소비자 연합을 만드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의뢰하면 되잖아요. 이게 소비자 통제 이론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런 집단 만들어가지고 통제하는 게 낫겠죠. 반면에 영리 기업에서 생산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과 거래가 안 되고 이런 비정부 조직은 공익추구하는 조직이니까 얘와 거래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시장 실패 이론, 신뢰 이론이에요. 소비자 통제 이론과 다릅니다. 208번은 틀렸습니다. 자, 209번입니다. 자, 이제 정부와 시장의 관계도 봤지만 정부와 NGO 관계도 봐야 되겠죠. 좀 더 정부 중심적인 게 있고 좀 더 NGO 중심적인 게 있고 중간적인 게 있어요. 좀 더 정부 중심적인 게 의존 관계야. 정부가 돈을 대고 NGO를 만드는 겁니다. 관변단체처럼 후진국. 그 다음에 보안 관계. 돈은 정부가 대고 행사는 NGO가 하고 그 다음에 동반자 관계. 상호 인정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게 동반자 관계. 대립 관계. 정부와 NGO가 갈등 있는 관계고 아예 대체 관계까지. 대체. NGO가 정부를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틀렸죠? 생산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생산은 NGO가 한다.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로 봐야 돼요. 상호 의존 관계. 대체 관계는 말 그대로 NGO가 정부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사회복지나 원조사업 같은 것들은 NGO는 돈이 없잖아요. 돈은 누가 주고 정부가 되고 그다음에 NGO가 생산하는 게 낫겠죠. 독립형보다는 의존형이 날 겁니다. 상호 의존형이. 정부가 하긴 인력이나 이게 정보나 인력이나 부족하니까 NGO를 활용하는 거고, NGO는 돈이 없으니까 정부 자원을 좀 더 활용하는 거고, 독립형이 아니라 의존형이 맞습니다. 이거는 틀렸죠. 11번입니다. 살라몬이 그래요. NGO의 실패, 시민사회 실패라고 그래. 전부 다 파괴적이지만 첫 번째 강제력이 없어요. 그치? 그러다 보니 자원이 부족하겠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돈을 대는 애들한테 많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국가는 모든 걸 다 보지만 NGO는 일부밖에 안 본단 말이야. 배타주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마추어들이야. 또 NGO가 잘못했을 때 법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마추어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상주의에 치우쳐져 있다, 무책임하다. 맞는 말이야. 이게 아마추어리즘이고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자립성이 결여돼 있다, 자율성 확보가 안 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맞았습니다. 재정 자립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대는 정부라든지 대기업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다음 영역이 배타적이고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아마추어들이고요. 이건 맞는 말이다. 살라몬이 정의를 잘합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강제력이라면 시장은 가격이에요. 그럼 NGO는 뭔데요? 이런 공동체 의식, 주인 의식 아닌가?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사회자본론이에요. 사회자본론은 거시적으로는 이 전체 공유하는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시자본이고 미시적으로는 내가 여기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공헌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야. 그 개인이 주어가 돼가지고 이득이 있고 공헌을 한다면 미시 측면이고요. 사회 전체 신뢰 공동체 네트워크가 있다 하면은 이건 거시 측면이야. 사회자본이 존재하면은 이건 우리 거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 공적 문제에 참여합니다. 됐지? 사회자본은 서로 믿으니까 참여자들이 협력한다. 공유한 목적을 효과를 성취하게 만드는 신뢰다. 호혜적 규범이다. 수평적 네트워크다. 크게 본 거니까 이거는 거시 차원에서 정의한 거네요. 이건 맞았습니다. 12번은요. 사회자본은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과 대비돼요. 특히 물적 자본은 배타적 소유가 가능하죠. 인적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회 자본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신뢰이기 때문에 관계 자본이에요. 무형적이야. 그래서 배타적 소유가 안 되고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 공공재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 자본은 행위자들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이런 관계 자본, 무형 자본이다. 맞는 말이다. 13번은 맞았고요. 14번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계은행이 전 세계 이제 OECD 국가들의 GDP를 조사해 보니까 선진국은요. 사회자본의 비율이 상당히 커요. 한 70% 된대요. 인적 물적 자본보다. 반면에 개도국은 사회자본 한 20%밖에 안 되고 되게 인적 자본, 물적 자본이더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사회자본을 더 개발한다면은 이 개도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도국, 후진국에 대한 개발 조건으로 사회자본 개념을 들이대는 겁니다. 너네는 왜 후진국이냐, 개도국이냐? 이런 사회자본이 부족하니까, 부패하니까, 서로 믿지 않으니까. 이러면서 뭐가 나와? 전 세계에 뭐 부패 지수가 나오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의 대출 조건으로 또는 세계은행이 개도국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이런 사회자본을 강조한 겁니다. 그치? 왜? GDP에서 여러 자본이 있는데 사회자본 비중이 작으니까 이 사회자본 비중을 키운다면은 개도국이 금방 성장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다. 세계은행이 개도국의 개발 사업에 대한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맞고요. 자, 후쿠야마는 OECD 국가 40여 개 국가 사회자본을 조사해요. 그치? 이러니까 뭐 1등이 뭐 영국인이 뭐 독일인이 미국인이 일본인이 뭐 이런 나라 상위권이고 우리나라, 중국, 그다음에 이탈리아, 프랑스는 하위권이래요. 됐지? 그래서 한마디로 똑같은 인적 자본, 물적 자본이 있더라도 사회 자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국가 복지라든지 국가 경쟁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후쿠야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자, 어쨌든 90년대 이후에 많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부가 이제 실패한 다음에 시장으로 갔다가 NGO가 등장하면서 사회자본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사회자본 학자들은
토크빌 빼고는 전부 다 90년대, 1990년 이후 학자들일 겁니다. 자, 16번입니다. 사회자본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공유합니다. 관계자본이니까. 이러니까 공공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자본이니까요. 대체 이러니까 공공재 속성이 있기 때문에 또 무임승차도 가능하고요. 또 공공재는 원래 축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회자본은 관계 속에 쌓여가는 거야. 축적이 되는 자본이야. 그게 좀 특이하죠. 사회자본은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 소유하다 보니까 한 사람만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다. 16번은 맞았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뭘 거래해봐요. 내가 핸드폰을 살려면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돼. 등가 교환이고 동시 교환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나? 근데 사회자본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대가 받았나?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아마 다른 사람이 그 공동체를 위해 뭘 했을 때 그때 가서 그 사람은 이득을 보겠죠. 등가 교환도 아니고 동시 교환도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동등한 가치의 등가 교환은 대개 어디다? 시장입니다. 틀렸습니다. 또 사회자본은 오히려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 계속 신뢰 속에 만나고 이런 행동을 해야 쌓여가는 거지. 친구도 잘 안 만나 봐요. 연락이 끊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조심하자. 사회자본은 쓰면 쓸수록 더 생산이 되고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차이점입니다. 어쨌든 뭐가 틀렸다? 등가 교환, 동등한 가치의 등가 교환은 아니고 동시 교환도 아니에요. 틀렸고요. 반면에 지속적인 교환 과정 통해서 유지된다, 재생산되는 거 이건 맞았습니다.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 사용하면 할수록 더 많이 생길 거고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질 거니까요. 뭐 선순환이다, 악순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앞에 건 틀렸고 뒤에 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어쨌든 사회자본이 존재하면은 내가 널 믿어요. 내가 널 믿기 때문에 너도 날 믿어요. 서로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니까 거래 비용이 줄겠죠. 또 위험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한 가외성의 장치도 좀 줄일 수 있겠죠. 최소화시킨다 맞습니다. 거래 비용도 감소시키고 가외성의 필요성. 왜 가외가 필요한데? 위험하니까 여분두는 거야. 근데 서로 믿고 신뢰한단 말이야. 이러니까 여분들 이유가 좀 작아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도 감소시키고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경제도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자본이 존재하면은 경제력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력이 좋아서 사회자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거꾸로 사회자본이 있으니까 거래 비용 줄 거고 줄 거니까 거래가 잘 될 거고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고 서로 믿으니까 여분의 장치 가외성도 필요성도 약화될 거고요. 또 서로 믿으니까 정보도 교환하다 보니까 잘할만 하면 창의성도 좋아질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창의성 좀 조심해야 돼. 서로 믿으니까 교환하니까 창의성이 좋아진다. 맞는 말. 근데 사회자본은 배타적이야. 공동체니까.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타집단과의 갈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집단의 창의성을 좋은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개인의 창의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창의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거래가 잘 되니까 정보가 교환되니까 창의성이 좋아진다. 맞는 말. 배타적이고 집단주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다 보니까 오히려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앞에 수식을 잘 봐야 돼. 자, 맞는 말이고 19번입니다. 이제 사회자본이 증가되면 통제력이 강화돼요. 서로 믿고 서로 자제할 거 아닙니까? 통제력이 강화되는 순기능이 나타날 겁니다. 이러니까 너무 강화됐을 때는 개인의 사적 선택이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통제력이 약화가 아니라 강화될 겁니다. 220번입니다. 사회자본은 신뢰와 네트워크, 그 다음 틀렸죠. 사회자본에는 두 가지가 있다. 결속자본이 있고 요 집단 내 자본이야. 단단해요. 집단 간의 자본이 교량 자본이에요. 근데 결속 자본이 강한 자본이고 얘가 강하고 교량 자본이 약한 자본이거든요. 근데 결속 자본만 존재해버리면요. 타집단과의 갈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느슨한 타집단과 연대가 필요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교량 자본도 필요해요. 어쨌든 사회 자본 했을 때는 결속 자본이 먼저기 때문에 대외적 개방성이 아니라 폐쇄성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교량 자본 얘기도 나와요. 강한 자본, 약한 자본 조심해. 약한 자본이라는 게 사회 자본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지?
요 집단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요 내부적인 자본보다는 좀 약하잖아요. 느슨한 연대들. 그래야지 서로 받아들일 거니까 창의성도 좋아지겠죠. 이 얘기다. 자, 사회자본 틀렸습니다. 폐쇄적이야. 공동체적이야. 집단주의라니까. 대외 폐쇄성이 있습니다. 개방성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집단과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강한 자본인 결속 자본 말고 약한 자본인 연대인 교량 자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 자본론이네요. 기출 문제만 있다 보니까 공부하신 거에 비해서 문제가 좀 작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요. 또 이제 제가 이게 상하라고 그랬잖아요. 홀수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절반이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었던 거에 절반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배가 이제. 절반이 아니라 요만큼이 더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자본론. 감사합니다.